애니 엠팩4 비디오 인핸스를 실행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줘야 할 일이 메뉴에서 설정을 잡아줘야 합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메뉴라는 항목이 있어서 랭귀지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한국말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또는 일본어 또 그 다음에 스페인어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리퍼런시스에 들어가면은 중요한 내용이 제너럴에서 아웃풋에서 출력될 폴더를 브라우저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어디에 출력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영상으로 변환한 다음에 출력할 폴더를 선택을 하고 폴더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냅샷 폴더도 역시 영상에서 이미지를 만들었을 적에 저장되어지는 폴더도 선택을 해주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폴더를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하드의 아웃이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냅샷 포맷을 세 가지 형식 중에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PNG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NG를 선택을 해줍니다. 체크 업데이트는 체크를 해제하고 컨버트해서 끝나고 난 후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액션에서 셧다운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를 종료하는 거고 노 액션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CPU가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8개의 CPU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CPU 전체를 체크를 하면 되고 그래픽 카드도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체크를 해서 그대로 렌더링 가속 기능을 사용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프로세스의 수를 정해주는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프로세스를 체크를 하고 OK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왼쪽 위쪽에 Add 파일을 클릭을 하고 편집에 사용할 영상을 불러옵니다. 편집에 사용할 영상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여 년 전에 책을 쓰기 위해서 촬영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프로필에서 세팅을 클릭을 하고 출력할 수 있는 형식을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이 내용을 4K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4K로 선택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H264에서 좀 더 알고리즘이 발전된 265로 많이 가는데 다만 265를 사용하고자 할 적에 구형 컴퓨터에서는 제대로 화면이 나타나지를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을 고려해서 4K 비디오 4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 레졸레이션은 4K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해상도를 쓰고 그 다음에 엔코더는 MPEG-4 프레임 레이트는 보통 일반적인 NTSC는 29.97인데 4K로 가기 위해서는 60프레임을 선택을 합니다. 화면 비율 어스펙트 레이션은 16:9로 선택을 하고 오디오 세팅은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의 설정을 다른 항목으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세이브 에즈를 클릭을 한 다음에 옆에다가 따로 이름을 P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현재 설정 내용이 새로운 세팅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OK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데스티네이션 오른쪽에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고 출력될 폴더를 지정을 합니다. 기본값으로 아까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해당 폴더에 지정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폴더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적에는 이렇게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 항목에 데스티네이션의 오른쪽에 2의 아웃에 아웃1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일을 불렀으면 오른쪽 인핸스를 클릭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플레이를 해서 화면이 나타나게 한 다음에 로테이트 오른쪽으로 90도 그 다음에 왼쪽으로 90도 위쪽이 오리지널 파일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효과가 적용된 파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호리젠탈 훌립, 버티컬 훌립해서 대칭되는 방향을 서로 상하 또는 좌우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3D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롭은 현재 선택한 전체에서 사용자가 특정한 영역만을 지정해서 사용하고자 할 적에 얼굴만 이렇게 선택해서, 즉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한 영역만을 지정하고자 할 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롭 기능은 이미지 위에 영상 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펙트인데, 이펙트를 선택하면 오디오 이펙트에서 볼륨 크기를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1%씩 올릴 수도 있고,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이렇게 소리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원래 값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100%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목, 브라이트, 밝기라든지 콘트라스트, 명암이라든지 세츄레이션, 색의 강도, 그 다음에 휴, 색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기능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어플라이 올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 내용이 그대로 전체 선택된 영상에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핸스인데, 최적화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업스케일 레귤레이션, 화면을 인위적으로 크게 확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해상도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화질을 굉장히 더 좋게, 여기에 보면은 비포 애프터라는 항목이 보여주듯이 화질이 좀 더 좋아지고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업스케일, 해상도를 키워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옵티마이즈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인데, 밝기와 명암을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리모브 비디오 노이즈인데, 역시 자체 내에 노이즈가 많을 적에 이 기능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노이즈가 감소되는 그러한 효과가 되고, 세 번째가 리두스 비디오 쉐이킹인데, 비디오에 떨리는 현상이 있을 적에 그 현상을 잡아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인핸스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을 체크를 하고, 역시 어플라이 투 올을 하거나 또는 어플라이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터마크는 필요한 경우 글자를 넣는 기능인데, 이네이블 워터마크를 체크를 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필요한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P미디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고,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셀렉트 워터마크 텍스트 폰트를 선택을 해서 폰트라든지 그 외에 굵기라든지 크기 등을 사용자가 적절하게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왼쪽에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오른쪽에 폰트 컬러, 워터마크의 폰트 컬러를 선택하고 검정색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글자의 크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타나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자가 워터마크의 위치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글자를 넣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로고를 넣고자 할 적에는 픽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찾아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로고로 사용할 이미지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해당 로고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역시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크기를 조절하고 필요시 위치를 이동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고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능이 트림 모드인데, 트림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세그멘트 1은 전체 시간이 0월부터 시작해서 5분 39초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한 후에 별도의 세그멘트로 만들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작점이 0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뉴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클립이 복사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인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한 다음에 이곳에 인점을 지정하고 싶으면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지게 되고,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만약에 어느 선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end를 클릭을 해줍니다. set end 포인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세그멘트는 시작이 2초부터 시작해서 1분 41초에 끝나는 세그멘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뉴 클릭을 한 다음에 시작점을 잡아주고 끝점을 지정을 해주고 나면은 첫 번째 원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는 2초에서 1분 41초까지, 세 번째 세그멘트는 2분 46초에서 4분 41초짜리 클립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OK를 클릭을 하고 화면을 닫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출력할 항목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만약에 5분 39초짜리만 출력하고 싶으면 두 개는 체크를 해제하면 되고, 반대로 다 해제하고 사용자가 지정했던 두 번째 세그멘트만 출력하고 싶으면 두 번째 세그멘트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트림 모드는 사용자가 별도의 동일한 클립 또는 다른 클립을 불러와서도 마찬가지지만 클립에서 인점, 시작되는 점, 아웃점을 지정을 해서 별도의 클립으로 만들어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는 클립들은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컨버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컨버트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위에는 전체 지금 5분 39초짜리고 그 다음에 현재 3초 만들어주고 있고 가운데에 퍼센테이지가 표시가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자, 진행되는 시간, 그 다음에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타 남아있는 시간이 표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